우선 fx가 있고 gx가 있어. 알겠지? 얘가 연속이고 연속이야. 그렇다면 얘를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결과물은 모두 다 연속이야. 단 나눌 때에는 이 나눠진 놈이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돼. 그 조건만 만족한다면. 0이 된다면 연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 얘가 0이 돼버리면 그때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나눗셈에서. 나눗셈을 이렇게 따로 묶어내보자. 이렇게. 그지?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고. 그리고 얘가 불연속이고 불연속이야. 그러면 더하든 빼든 곱하든 나누든 얘네들은 연속이든 불연속이든지 간에 직접 우리가 조사를 해줘야 돼. 방법이 없어. 0인 경우도요? 0인 경우도 뭔가 음꼴 만들어지면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얘도 다 조사는 해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느 한쪽이 불연속이고 어느 한쪽이 연속인 경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x는 a에서 만약에 불연속이 된다면, 그런데 불연속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뭐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을 비교해 봤었을 때 얘네들이 뭐 얘가 1이고 2고 1로 이렇게 불연속이 됐어. 그렇다면 얘는 연속인 함수는 이 GA 값은 무조건 얼마여야 되냐면 0이 돼야 돼. 이해되니? 0이 돼야지 얘네들에 대한 더하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곱하기를 보고 있는 거야. 더하기는 무조건 불연속이야. 더하기나 빼기는 무조건 불연속. 그 다음에 곱셈서부터 봅시다. 곱셈은 얘네들이 다음처럼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얘는 무조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그렇다는 얘기는 gx라는 놈은 자연스럽게 x-a라는 인수를 갖고 있고 뒤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조건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fx 불연속인데 뭐 1, 2 상관없어. 불연속인데 뭐 어떤 특정 함수가 곱해서 그 지점에서 연속이 됐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그 말 자체만으로도 이놈은 x-a가 곱해져 있는 놈이구나 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뭐 수식이 주어지고 그 수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식을 만든다면, 여기서는 그냥 불연속 함수가 있었는데 연속 함수가 곱해졌더니 연속이 됐습니다 라는 그 문장 하나로도 얘는 x-a가 곱해져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우극한, 좌극한 함수값이 주어져 있는데, 뭐 우극한은 뭐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좌극한은 2로 수렴하고 함수값은 뭐 3이라고 쳐보자. 뭐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도 발산은 발산이지. 그러니까 어느 한쪽 이렇게 무한대가 있는 경우야. 그렇다면 마찬가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뭐 함수 자체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우극한에서는 x-a분의 1인 함수로 쫓아오고 있었던 거고, 어떤 특정값 a를 향해서 얘가 x-a분의 1, 뭐 얘가 이렇게 생겨져 있는 함수였던 거고, 그 다음에 좌극한은 뭐 이렇게 생긴 뭐 직선이었다고 생각해도 좋고, 그 다음에 함수값은 한 요 정도쯤 찍혀져 있는 지금 이런 상태인 거야. 그렇다면 지금 x-a분의 1과 gx가 곱해져서 연속이 되려면 얘가 지금 어떤 방법이 있을 거냐면 이렇게 되면 되겠지. 우선 함수값과 좌극한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gx값은 0이 돼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곱하기 0이 되면서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지. 얘도 곱하기 0으로 되면서 0으로 수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연속이 되는 거죠. 그죠? 좌극한과 함수값에서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곱하기 0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GA가 0이 됐을 테니까 x-a가 곱해져 있으면 되는구나. GX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약분이 되고 나면
hx도 뭐가 돼야 돼? 0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ha도 0이 된다는 얘기는 얘도 hx도 x-a를 인수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요 놈은 x-a를 약분시키기 위해서는 얘가 x-a 뿐만 아니라 또다시 x-가 곱해져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될 테니까, 따라서 이때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gx 값은 x-a의 제곱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얘가 무한대일 때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형태는 이렇게 봐야 된다.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얘가 x-a 제곱이야. 그렇다면 얘는 적어도 3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x-a를. 이해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불연속이고, 마찬가지 x는 a에서 불연속이고, 더하기 연속이면 얘는 100% 불연속이야. 빼기도 100% 불연속이니까 조사해 볼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나눗셈이면 어떻게 될까? 나눗셈이면 여기에 뭔가 마찬가지 뭐 1, 2, 1이 있었어. 정확한, 우극한, 정확한 함수값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 함수가 있단 말이야. 그렇다면 gx분에 뭔가 1이 붙어서 얘가 0으로 다 모여야 되는 거잖아. 그렇다면 gx분의 1과 gx분의 2가 같아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얘가 0이 될 수가 없으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마찬가지 여기 위에서 이제 불연속에서 1, 2, 1일 때 더하기 돼도 얘가 GA 값과 GA 값 더하기 1과 GA 값 더하기 2를 갖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처럼 나눗셈에서도 마찬가지 GA분의 1과 GA분의 2를 갖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는 겁니다. 얘가 마치 그냥 방정식처럼 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GA가 0이 되면 될 것 같은데 분모다 보니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나눗셈에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따라서 나눗셈도 100% 불연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곱하기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불연속, 연속이 있었을 때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해봤습니다.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네, 보죠. 이번에 이제 최대 최소 정리를 한번 정리해보죠. 최대 최소 정리라는 것은 어떤 특정 닫힌 구간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연속이면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할 거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고,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고, A, B에서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도 있다. 얘가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얘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기가 A인데, 그리고 여기가 B야. 여기가 B야. 그렇다면 지금처럼 여기에서 최대값이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최대값이 없는 거죠. 항상 없단 또 아니죠. 얘가 이렇게 불연속인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그렇다면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없을 수도 있다. 불연속이면. 그렇다면 이번엔 닫힌 구간이 아니면, 열린 구간이면 연속되더라도 이 최대값, 최소값이 없을 수가 있나? 생각해 보면 있죠. 뭐 대표적인 경우가 이런 것이 되겠죠. 뭐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야. 그렇다면 없을 수도 있구나. 그죠? 없을 수도 있구나. 없죠? 최소값인데 구멍 뚫려 있고 최대값인데 구멍 뚫려 있고. 항상 최대값, 최소값이 없냐? 또 그런 거는 아니죠. 얘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B고 여기가 A야. 그래도 최대값은 여기고 최소값은 여기니까. 그래서 존재할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다. 다만 A, B에서 연속이라면 무조건 있다. 그렇다면 최대값, 최소값이 반드시 있는 함수를 물어본다면 두 개의 조건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다.
닫힌 구간인가 그리고 연속인가 그것만 확인해 주면 되는 부분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시 사이값 정리라는 것도 있는데 만약에 FA가 양수고 FB가 음수야. 그리고 마찬가지 닫힌 구간 내에서 연속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A와 B 사이에 fx는 0에 해가 반드시 존재한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얘는 맞는 말이죠. 연속 함수다 보니까 A하고 B에서 FA는 양수인데 FB는 음수야. 그렇다면 그래프를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가려면 어쩔 수 없이 X축과 만날 수밖에 없고 Y는 fx와 X축, 다시 말하면 Y는 0이라는 놈을 연립했을 때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교점이 반드시 A와 B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FA 곱하기 FB가 음수면 A와 B 사이에 fx는 0을 만족하는 해가 존재한다. 그렇죠? 이것을 좀 일반화해 볼까요? 마찬가지 A, B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FA와 FB가 만약에 같지 않다면 FA와 FB가 같지 않다면 A와 B 사이에 FA가 K고 FB를 만족하는 K에 대해서 FC는 K를 만족하는 C가 반드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잠깐만. 몇번 한번 그려보죠. A와 B가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렇게 뭐 얘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래프가 만약에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 한번 해봤을 때 여기가 바로 FA가 되는 거고 FB가 되는 거고 여기가 바로 FA가 되는 거죠. 그럼 FA보다는 크고 FB보다 작은 뭐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FA와 FB 사이의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사이의 값. 어떤 특정 값 K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 값을 만족하는 점 C가 A와 B 사이에는 적어도 한 개는 반드시 존재한다. 이 C 값이. 이해되실까요? 이것이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지금 이 역할하는 게 지금 이 보라색 역할하는 게 방금 봤었던 X축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FB, FA가 이 X축에 대해서 위와 아래 또는 반대쪽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런 것을 만족하는 것을 사이값 정의라고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해가 존재하면 FA와 FB는 서로 달라야 되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있겠죠. F와 FB가, 그러니까 마치 위에도 마찬가지죠. 항상 음수여야지, 곱한값이 음수, 서로 부호가 달라야지 해가 존재하는 것만은 아니죠. 해가 존재해? 그럼 서로 곱한값이 음수겠네?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X축 기준으로 A값과 B값, FA와 FB값이 모두 양수라고 하더라도 해는 존재할 수 있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면 서로 부호가 다르다?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C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FA와 FB는 다르다? 그것도 아니겠죠? 왜냐면 A와 B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K 값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그죠? 이런 경우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역은 존재하지 않는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문제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최대치수 정의 잠깐 보도록 합시다. 다음 여기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을 텐데,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보도록 합시다. fx가 불연속이 되는 x값은 두 개다. 맞습니까? 지금 양쪽인 -1과 6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 자체 내에서 불연속되는 값이 두 개인지, 두 개 맞습니까? 여기 하나 있죠. 불연속되는 값이. 그 다음에 5에서의 극한값은 없다. 그렇네요. 서로 다르니까. 3에서의 극한값은 4다. 맞죠?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 2가 한 요쯤 어딘가 있지 않겠습니까? 1과 2 사이에서는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을 반드시 갖는지 안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닫힌 구간인지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속인지 보시는 거죠. 닫힌 구간 맞고요. 연속인 것도 확인됐네요. 따라서 갖는다. 맞는 말이죠. 1과 5 사이에서는 최대값을 갖는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불연속이다 보니까. 그죠? 괜찮을까요? 최대값이 없습니다. 없을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없는 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도 볼까요? 방정식 이것이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질 때 실근이 존재하는 구간은 어디입니까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우리가 풀 수가 없단 말이죠. 풀 수 있는 방정식이었으면 이렇게 내지도 않았겠죠. 그렇다면 대략 어디쯤 있을까는 -1과 0 사이에 있을까? 이건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1에서부터 x가 0 사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사이에 실근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보려면 얘를 fx라고 했었을 때 이 함수를 그릴 거거든요. 이때 f-1과 f0의 부호를 비교해 봤더니 서로 부호가 달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 그래프, 3참수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수는 없지만 -1일 때 여기쯤 있을 거고 0일 때 이쯤 있었다면 해가 이렇게 존재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찾아주는 거야. f-를 한번 넣어봅시다. 얼마입니까? -2, 그 다음에 -1 플러스 1 빼기 3이 됐을 테니까 얼마죠? -5. 그죠? 얘는 -1, -5를 지나고 있을 거고 0을 집어넣으시면 0, -3이 됐을 거란 말이죠. 따라서 -1일 때 -5를 지나고 있고 0일 때 -3을 지나고 있으니까 얘가 해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오직 하나의 해를 간다 했으니까 이건 아니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닐 거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있었나 보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죠. 나머지 값들도 다 동일하게 대입해서 비교해 주시는 겁니다. 서로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실제로 이제 컴퓨터가 방정식을 풀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찾아내시는 거죠. 특정 값들을. 다 양쪽에서 그 빠른 계산을 계속 하면서 근접 값들이 계속 부호가 다른 부호가 되도록 수많은 값을 대입해서 그 사이를 찾는 거예요.
보도록 합시다. fx역은 적어도 몇 개 실론을 갖는지를 비교해 봤는데 도대체 너 뭐냐는 거죠. 너 뭐냐? 봤더니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대략 한 요 정도쯤 지날 것 같고 마이너스 1일 때 1 요 정도쯤 그 다음에 0일 때 2 정도쯤 1일 때 마이너스 1쯤 2일 때 2쯤 3일 때 4쯤 이렇게 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우리는 최소값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이게 아니라 그냥 가장 심플하게 가보는 거죠. 이렇게 가본 다음에 해는 몇 개를 갖게 돼? 3개를 갖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치?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달라는 뜻이에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뭐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버스가 A 정류장을 출발해서 B 정류장에 멈춘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C 정류장에 도착했다. A 정류장에서 B 정류장에 갈 때 또는 B에서 C로 갈 때 각각 최고 속력이 60km/h 시속 60km였었다면 A 정류장에서 C 정류장으로 갈 때까지 속력이 20km였다면 이거 몇 번이에요? 적어도죠. 최소한. 얘가 지금 A였다고 생각해보고 B, 여기를 C라고 생각해본다면 A일 때의 속도는 0부터 시작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심플하게 이렇게 왔었다고 칩시다. 최고가 60이 되게. 그 다음에 B에 멈췄겠죠. 그 다음에 다시 출발해서 0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이렇게 와서 최고가 60이 되게. 이렇게 된다면 20이 되는 순간 몇 번 있었을까요? 4번.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물론 이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4번은 있었다. 이해되실까요? 네,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대표용도 한번 풀어보시면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